안녕하세요. 어벤어벤 이영기 교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시는 길, 약도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디자이너를 하시게 되면요, 한 번쯤은, 디자이너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오시는 길을 만들어 보시게 돼요. 요즘에는 네이버 지도 같은 게 참 잘 돼 있어가지고,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오시는 길 없어도 잘 찾아오시지만, 그래도 홈페이지에 요 오시는 길 하나쯤은 넣어줘야 되는 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요 오시는 길이요, 이렇게 이미지로만 하지도 않고요, 플래시로, 자동차가 오는 길까지, 제가 한 4년 전쯤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는 길을 플래시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자동차로 오면은 이렇게 들어와라. 라고 표시까지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요 이미지로 오시는 길을 표시를 많이 하고요.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요 오시는 길쯤 꼭 한 번쯤은 해보시는 요 작업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시는 길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시는 길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근데 요 모든 방법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오시는 길은요, 솔직히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투박하게, 그냥 우리 회사 위치 정도, 아니면 행사장의 위치 정도만 잘 알려줄 수 있는 오시는 길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를 삽입하면 좋겠는데요. 최소화 시킨 오시는 길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꾸밀려면 꾸밀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오시는 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길이 표시가 돼 있고요. 두 번째, 건물이 표시가 돼 있고요. 세 번째, 화살표로 나 어디 방면. 자, 요 방면을 정확히 표시해 줘야 내가 어디서 올 때, 자, 반표대교에서 올 때는 이렇게 오십시오. 올림픽대로에서 올 때는 이렇게 오십시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약도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페이지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600에 400, 해상도는 72 픽셀 퍼 인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페이지 여시고요. 자, 먼저 길 레이어를 만들어서 길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새 레이어 만들어서 작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길이 곡선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곡선 모양으로 표시된 길을 만들기에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여러 가지 툴 중에요, 가장 편한 게 뭐냐? 뭐였죠? 펜 툴입니다. 자, 펜 툴 선택하시고요. 펜 툴로 자, 이렇게 곡선 휘어주시고요. 자, 펜 툴을 중간중간 핸들을 끊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Alt 누르고 핸들 끊어주시고요. 자, 또 클릭. 자, 밑에는 조금 두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lt 클릭.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곡선 모양의 패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패스 패널 팔레트 가셔가지고요. 자, 워크 패스를 더블 클릭. 오케이. 자, 워크 패스를 이 패스로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였죠? 워크 패스는요, 제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작업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게 사라져 버려요. 자, 근데 이 길은 동시에 두 개를 그릴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새 패스 만드시고요. 새 패스에 세로 방향에 패스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곡선 모양의 패스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패스가 조금 바깥으로 삐져나갔는데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가 두 개가 있죠. 자, 패스를 영역화할 수도 있고 면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새로운 레이어. 자, 여기에 길이라고 써야겠죠. 길. 자, 길 레이어에 이 패스를 그대로 색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자, 그럼 밝은 황토색
아주 연한 황토색 선택하시고, 자, 첫 번째 버튼이 면, 두 번째가 선, 세 번째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뭘 선택해야 돼? 면. 자, 그럼 패스에 면이 들어갔네. 그죠? 자, 두 번째 패스에도 똑같이 면. 자, 그리고 패스에서 바닥, 패스가 없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예, 길만 남아 있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길은 작업이 끝났어요. 길은 작업이 끝났어요. 이따가 블렌딩 옵션을 이용해서 조금만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림자를 줘도 좋고요. 네. 자, 그럼 길 작업 끝났으니까 뭘 해야겠어? 레이어를 잠궈. 자, 더 이상 너는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자, 이번엔 건물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요, 뭐,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서 보는 건물 모양하고, 그 옆에서 보면, 대각선에서 보는 건물 모양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위치가 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에 건물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건물. 자, 그리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각형 도형 툴 선택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건물의 색을 선택을 하십니다. 예, 보통 건물의 색은 그냥 밝은 회색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우리 건물만 조금 색깔이 있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건물만 색깔을 조금 화려하게 주고요. 나머지 건물들은 예, 색이 거의 안 그냥 회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물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 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3차원으로 보이겠죠? 그죠? 자, 3차원으로 보이려면 옆면, 윗면이 다 보여야 돼요. 그죠? 자, 근데요, 빛이 이렇게 쬐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훨씬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둡게 보인다, 색이 더 진하다라는 거죠? 자, 진한 색 선택하고 옆면에 들어갈 예, 색을 사각형을 하나 또 그려주십니다. 자, 혹은 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둡다라는 것은 컬러 피커에서 자, 밑으로 내리면 어두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같은 색상에서 명도만 내렸을 때 어두운 색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원본색이에요. 그죠? 자, 어둡게 좀만 내려가면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밝게 가려면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살짝 가시면 밝은 색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두운 색, 예, 현재 색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컬러 피커에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좀 가끔가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H로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자, S 같은 경우에 세츄레이션이죠. 자, 그래서 채도를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채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채도가. 자, 이거는 뭐예요? 색상이 휴죠. 색상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B는 뭐겠어요? 당연히 밝기가 기준으로 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R은 당연히 빨간색 기준이겠죠. 예, 빨간색 기준. G는 녹색, B는 파란색 기준으로 색을 바꿀 수가 있게 돼 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H, 색상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다 되잖아. 밑으로 내려가면 라이트니스, 왼쪽으로 가면 세츄레이션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요. 사각형을 하나 또 그려주세요. 그냥 엇비슷하게만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더 밝게 예, 윗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자, 요렇게 그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하고 이 모양 두 개를 이용해서 뭘 만들 거냐? 자, 이 부분은 지붕.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옆면.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요것만 수정을 할 거잖아요. 그죠? 옆면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윗면부터 해볼까요? 자, 윗면을 유술봉 툴로 자, 클릭해 주시면 윗면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럼 위치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위치만 조절되면 소용이 없죠? 그죠? 뭐가 조절돼야 돼요? 예, 약간 기울어야겠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선택 툴, 컨트롤 T를 누르고 포인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자유 변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포인터 위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윗면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다 되셨으면 엔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옆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옆면도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자, 우선 이동하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자, 윗면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영역 해제. 야, 3D 건물 만들어졌다. 어때요? 자, 옆면과 윗면이 함께 있는 건물을 완성을 했어요. 자, 크기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전체적인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작게 혹은 이렇게 크게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건물이니까 좀 크게 가야겠죠? 우리 건물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위치는 좀 크게, 그 다음에 좀 색상이 눈에 확 띄는 색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그대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십니다. Alt 드래그.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주변에 있는 건물들 표시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색상을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자, 컨트롤 U 누르시면 슈 세츄레이션이 나오죠. 자, 주변 색은 다 무슨 색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그냥 너네는 튀지 마, 나만 튈 거야. 자, 회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색.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우리 건물보다 커도 너네는 우리보다 부각되면 안 돼. 컨트롤 T 좀 줄이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도 뭔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우리 건물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주변 건물들의 위치를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상세하게. 자,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쓰기 전에 이제는 보시면 건물, 그 다음에 건물 카피 2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글을 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 네, 화살표. 자, 화살표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화살표는 우리가 그릴 수도 있어요. 펜툴로 그리셔도 돼요. 자, 펜툴로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네, 아이고 참 안 이쁘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일일이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만드셔도 되는데요.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도형 툴 중에 커스텀 쉐입 툴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도형 툴이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대로 도형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쉐이프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쉐이프 한번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이 있고요. 특히 화살표도 여러 종류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몇 개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팔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창도 마찬가지. 항상 옵션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옵션 메뉴 클릭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어로우, 화살이죠? 자, 어로우 클릭. 자, 그리고 더해줘. 어펜드. 자, 그러면 자, 맨 밑에 화살표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약도다 보니까 뭐 그렇게 꾸미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목적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기에 가장 알맞은 화살표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 옵션 바의 창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 도큐멘트에 창을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닥을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살표는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자, 진한 검정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화살표를 그냥 그리지 마세요. 자, 그냥 그리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죠? 자, 화살표 모양이 찌그러져 버리니까 꼭 Shift를 누르고 그려주십시오. 자, 화살표는 조금 커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자, 화살표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어딜 또 향해야 돼요? 좌우 위아래,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 방향으로
반대쪽부터 해볼까요? 자, 반대쪽에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위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Alt 드래그,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도 Alt 드래그. 근데 얘 방향이 뒤틀어졌네요. 자, 이럴 때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Ctrl T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방향을 바꿔줄 수가, 로테이션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trl T. 자, 그 다음에 또 Ctrl T. 자, 이렇게. 자, 이제 화살표를 다 만들었고요. 이제 글씨를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회사의 위치부터 한번 글씨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업앤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니까 좀 더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건물 위에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한 13에서 15 정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업앤업이라고 회사 위에다가 올려놨고요. 자, 근데 주변 건물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주변 건물. 자, 주변 건물도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자, 요런 것들은, 가톨릭 병원. 자, 그리고 주변 애들은 똑같이 13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조금 작게 쓰고 싶어. 자, 그럴 때는 글자 크기를 조금 작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예, 여기 체크박스. 그러면 체크만을 클릭하면 글씨 쓰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위치는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디랑 연결돼 있고, 이쪽 방향이 이쪽 화살표 방향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저희는 반포대교, 여기가 반포대교 쪽이고요. 자, 이거는 건물 이름과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크기를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 글자 크기를 이렇게 해서 반포대교 방면, 이렇게 방면까지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글자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을 쓰셔도 되는데요. 최대한 주변 색과 어울리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포터널 방면. 제가 사실은 저희 그 회사 약도의 방면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올림픽대로 방면.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대로 방면.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반포대교 쪽에서 오면 가톨릭병원 지나서 요 업앤업이랑 회사에 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아주 뭐 간단하지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약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아까 제가 커스텀 쉐입 툴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쉐이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좀 심고 싶어요. 우리 그 회사 주변에 나무를 좀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커스텀 쉐입 툴 중에도 나무 모양이 있어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나무가, 이게 나무 모양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뭐, 이렇게 여기 풀 모양도 있고요. 그죠? 풀잎 모양도 있고. 여기 나무 모양이 있네요. 그죠? 나무 모양 선택을 하시고, 색깔은 나무 색깔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화살표 위에, 뭐, 나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무 레이어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그리세요. 하나 그리시고요. 나무를 몇 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돌렸기 때문에 제가 레이어 전체를 복사를 했어요. 그죠? 근데 나무는 이제 통일되어 있잖아. 하나에서 쭉 뻗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무는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알트 드래그, 알트 드래그.
이런 식으로 놔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다 가렸죠? 근데 원래는 나무가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길 바로 위에다가만, 네. 길 바로 위에 올려주시면, 자, 나무는, 예, 뭐, 건물 위치에도 영향을 안 주고요.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회사 업앤업. 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쪽에다, 여기다 이렇게 놔줄까요? 이거는? 네. 우리 회사에는 빨간색 화살표로 여기라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새로운 레이어에 여기라고 만드시고요. 자, 눈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 화살표로 자, 커스텀 쉐입 툴에 자, 요거가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전환을 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식회사 업앤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셔도 좋다. 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약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예전에 배웠던 것들 쭉 복습해 본 거죠. 예, 새로운 기능 나온 거 없죠? 네, 새로운 기능 나온 거 하나 있네요. 커스텀 쉐입 툴 하나 나왔어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배운 내용, 앞에서 강의해드린 내용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누군가는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못하는 거는요. 배운 걸 얼마큼 잘 활용할 줄 아느냐, 내가.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많은 작업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 실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예,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작품들은 예, 전에 말씀드린 카페 기억나시나요? 카페, 네이버, 네, 이렇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저희 카페예요. 여기다가 예, 포토샵 자료실이라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작품을 올리시면 제가 거기에 예,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에다가 효과 하나만 줘보도록 할게요. 길에 레이어 프로퍼티스 길에 아이고 제가 잠가놓고 작업을 주려고 그러네요. 블렌딩 옵션 그 다음에 뭐 드랍 섀도우를 살짝 주시면 예, 좀 더 좋은데요. 자, 너무 진해버리니까 주변이 어떻게 돼요? 예, 길에 의해서 묻혀버리죠. 자, 이럴 때는 디스턴스를 한 3, 그 다음에 사이즈 한 2 정도 주십시오. 디스턴스를 좀만 줄게요. 1, 사이즈 3. 자, 그러면 그리고 오파서티를 한 50만 주겠습니다. 은은하게 길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약간 볼록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업앤업이라는 건물 밑에 자, 그림자가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우리 그림자 어떻게 줬었어?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 블렌딩 옵션, 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 이렇게 줬단 말이야. 자, 근데 자 볼까요? 어때요? 붕 떠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건물에 그림자가 있는 것 같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그림자를 편하게 주기가 힘들고요. 자, 건물 레이어 밑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 추가하시고 밑에다가 사각형 영역 선택 툴이나 사각형 도형 툴로 예, 회색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똑같은 방식이야. 컨트롤 T 누르고, 자,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혀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뭐, 이제 그림자의 기본 조건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림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뿌얘진다고 그랬죠? 자, 흐림 효과,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네.
한 이 정도만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주시고 지우개 툴로 필요 없는 부분을 쓱싹쓱싹 이렇게 지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건물에 그림자가 생긴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건물에도 그림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그림자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자, 얘는 좀 작아야겠네. 자, 좀 작게. 자, 고속버스 터미널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그림자는 그냥 주지 마시고요. 투명도를 한 50% 정도 주시면 주변과 훨씬 어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자, 약도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약도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주의 깊게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 오늘 펜 툴을 복습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커스텀 쉐입 툴, 그 다음에 변형할 땐 무슨 방법을 사용을 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도 만들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